코스닥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요 추세가 나가는 때에, 그때가 좀 하락 베팅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했는데, 맞죠? 그리고, 여기, MACD 하향 뜬 거 보시죠. 그래서 차라리 MACD 하향 떴을 때, 추세가 나갔을 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윗꼬리가 달린 게 2차 전지 다 주식 선물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 반대 매매 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샷을 통해서 고포스 같은 애들을 좀 거의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샷이 나온 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좀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를. 그래서 거의 개미들하고 반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코스닥 인버스인데요. 뒤집어 놓은 거죠. 코스닥 지수랑 뒤집어 놓은 건데, 코스닥 150 지수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개인들이 급격하게 손절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파는 구간에, 반대로 하시면은 그게 낫습니다. 연초에 들어온 이분들은 이 높은 가격에서 인버스를 사서 지금 손실 구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든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코스닥이 나중에 그 가격으로 다시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그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보면은 여기 콘덴고 손실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렇게 조금씩 비중 조절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깨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낫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코스닥 인버스 이때 이 부분에 이제 좀 많이 늘렸죠. 저희가 비중에서 인버스 자체 비중을 좀 늘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 저의 인버스 비중 조절하는 그 글들이 절대로 단타는 아닙니다. 단타는 또 다릅니다. 단타로 하려면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해서 조금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나중에 이제 코스닥은 반등이 올 거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고 반등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61선까지 깨졌고 이게 121선인데 여기를 깨지느냐 마냐에 따라서 여기를 지지되고 반등하는 경우 있고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은 좀 더 여기 쌍바닥까지 봐야 되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좀 드물긴 하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조만간 반등이 나올 국면이죠. 지난번에도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올 지점에서 이미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떨어지는데 또 떨어지다가 또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반등하거나 하면은 또 코스닥 인버스 개인들이 많이 손절하면서 이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시총상위에 에코프로 BM 있고 그죠? 그 다음에 LNF, 포스코 퓨처엠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일단 시총상위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코스닥 시총상위가요. 근데 제가 얘는 셀트리온 닮았다 그랬죠. 셀트리온도 1차 하락이 좀 큰 다음에 나중에 좀 시차를 두고 2차 상승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왠지 얘는 그럴 것 같고 LNF는 이제 한미약품 비슷하다고 했죠. 얘는 반등도 적죠. 한미약품이 그랬단 말이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테슬라랑 한미약품도 얀센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파기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제약주 대자뷰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왼쪽이 2015년도거든요. 18년, 맨 왼쪽은 15년도고, 요때 18년도에 그 제약주 작전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21년도에도 요때는 코로나 제약주 작전. 그러니까 두 번 해먹었어요. 사실 한 번 더 해요. 15년도에도 한 번 제약주, 중소제약. 조금씩 다릅니다. 제약주도 조금씩 다 종류가 다르게 해서 보통 한 종목으로 치면은 한 두 번 한 게 15, 18년도에 한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18년도, 셀트리온 18년도, 20년도 이렇게 해먹었죠. 이런 애들이 많은데 코로나 치료제 바람으로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스닥하고 맞물릴 경우에 하반기에 나스닥이 뭐 더 버텨준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금 안 좋아진다면은 요것도 근데 보시면은 월봉이라 그렇지 다 반등을 합니다. 이것도 다 반등을 한 거예요. 중간중간 반등하고 여기서도 반등 크게 한 다음에 또 크게 떨어지고 이것도 하다가 이때처럼 될지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좀 떨어지다가 여기서 한번 쌍봉을 그리고 이렇게 갈지. 근데 이미 좀 이게 월봉이라 그렇지 일봉상으로는 약간 삐끼를 이미 여러분이 보셔도 좀 이미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 둘도 그냥 반등 차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약간 넘는 듯한 반등, 그리고 또 쌍봉,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5번 했는데, 뭐 중간에 또 반등하겠죠. 더 떨어지다 하든 어떻게든 여러 번 나오면서 또 버티다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버블이라서,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왜 우리나라 주식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든 신라젠이든 시총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코스닥에 있었죠. 그러다 코스피를 이전해 갔는데, 그리고 뭐요? 나중에는 꼭 기관들이 또 어떻게 또 막 사줘. 블록딜러 막 사준단 말이죠. 기관들이 뭐 무슨 돈을 받는지 기가 펀드 돈으로 막 사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왜 하락하겠어요? 고점에서 개미들이 사주고 작전 세력은 이득 보고 떠나고, 그러면 또 지수는 망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무원하고 정치인들하고 하면서 띄워주고 또 패시브 편입해주고 코스피 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전주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해 줘야 돼서 그런지 연기금이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사주고 있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곧버스나 인버스 할 때 뉴스를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거를 뉴스를 다 얘네들이 장악을 했단 말이죠. 기관급 애들이 경제 기자들이 무슨 증권, 무슨 외국 증권이든 우리나라 증권이든 다 거기서 이제 돈 받고 기사를 써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버스도 차라리 오를 때마다 일정 기간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한 번에 막 질러가지고는 이런 샷에 걸리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샷이 남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다 보면 이 샷은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점점 반등이 작아져요. 그죠? 2018년으로 돌아가 봐도 올릴 때는 막 이런 식으로 크게 하다가 나중에 반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오히려 아랫단에서 한번 또 크게 나오고, 아랫단에서 크게 나와도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다 뭐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헷갈리게 하면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2018년도에도 여기서 떨어지다 한 번 더 쳤네, 그죠? 늘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